최근 미국의 한 음대가 학교 소속 오케스트라의 중국 투어 공연에 한국인 학생들만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데이스트맘 음대는 이번 결정이 중국의 한국인 학생 입국 거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한국 학생들의 입국만 거부했을까요? 이 음대 소속 오케스트라인 이스트만 필하모니아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상하이, 항저우, 선양 등 중국 8개 도시를 돌며 투어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자말로 시음대 학장은 지난 25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학장이 보내는 메시지란 글에서 한국 학생들의 중국 입국이 거부된 속사정을 밝혔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먼저 오케스트라 중국 투어에 한국인 학생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측 파트너가 한국인 학생 3명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2016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낸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후 중국은 한국인 예술가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것을 막아왔다. 로시 학장의 편지 내용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시작된 중국의 한활령이 해외 거주 한국인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시 학장은 한국 학생의 중국 입국을 위해 워싱턴 DC 의회와 뉴욕 중국 영사관에 문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중국 측의 강한 거부로 실패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로시 학장은 이어서 공연을 취소하면 중국에서 우리 음대의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교수진과 단원들에게도 중국에서의 채용, 공연 기회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클래식 시장의 큰손인 중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 학생들을 배제하고 중국 투어를 강행하려는 로시 학장의 결정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해당 기사엔 비상식적이고 비겁함이 옳지 않은 결정이다. 학장은 당장 사퇴하고 단원들도 예술가가 될 것인지 체스판에 졸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댓글이 실렸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유능한 지도자라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투어를 취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이스트만 음대 졸업생인 줄리아 바타미아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대신 미국과의 관계를 파괴할 모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는 홍콩 사태와 맞물려 미국을 넘어 대만 등 중화권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는 등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로시 학장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 밤 그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중국 투어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6년 한활령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의 예술 공연과 문화 인사의 활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해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을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같은 해 유명 피아니스트 백건우도 중국 구이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이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중국 피아니스트 사첸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밖에 중국 대사관의 압력으로 해외 공연단의 내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중국 고전무용공연단 션은예술단이 대표적인 피해 단체입니다. 션은예술단은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으로 파괴된 전통문화를 부흥시킨다는 취지로 결성돼 뉴욕 링컨 센터 등 세계 30여 개국 유명 공연장에서 대부분 만석을 기록하며 흥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통문화와 신을 존경하는 표현이 담긴 이 공연은 중국 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나 유물론과는 상충되고 파룬궁 탄압 등 민감한 인권 문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각국 중국 대사관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결국 션은 내한 공연은 중국 대사관의 압력으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KBS 홀 등 서울 주요 극장에서는 대관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허가됐다가도 석연치 않게 취소됐습니다. 션은 내한 공연 주최 측은 국내 공연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중국 대사관의 외교적 압력에 취약하다고 설명하며 대사관이 공연장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보낸 팩스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게임 업체 블리자드와 NBA가 중국의 압력으로 홍콩 시위에 대해 중국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헐리우드가 중국에 장악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문화주권 간섭은 해외 영화계나 스포츠계, 게임계를 넘어 술수예술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텨주라. 제발. 한일 양국 정부가 전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사태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도 참가하는 방안이 구상하고 있다라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네요. 현재 일본 쪽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기금 마련 방안에 근접한 안이긴 한데 본래 한국 정부의 안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사자가 참여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3자가 참여하는 안으로 일본은 정리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처음 일본 기업은 배상할 의지를 보였으나 일본 정부가 막았었던 점을 비춰볼 때 미국에서 이 안을 한일 양측에 제시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일본 정부가 빠진 대신 일본은 수출 제재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를 재검토 내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에서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갱년기 중년의 심리 상태로 매우 예민한 상태여서 한일 양국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베가 최소한 11월을 넘겨 버텨줘야 지소미아 확실히 종료할 수가 있고 아베는 무조건 거절할 거라는 판단에 미국에게 보이려고 아베를 만났는데 아베 이것이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네요. 너는 어째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드냐.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불매운동도 아직 생활화가 덜 되어 흔들릴 우려도 있긴 하지만 수출 제재 품목 일본 기업들 조만간 거의 파산 상태로 돌입할 텐데 그것도 아쉽고 하긴 우리 기업이 안 사주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게 또 담배처럼 딱 끊기도 쉽지 않을 테고 일본 관광지 업체들 한국 손님들 온다고 들떠있다가 안 오시면 삐지는 것도 안타깝고 이러면 안 돼 아베야. 그런데 일본 안 받아들이면 국내 언론들과 야당들 별별 개소리 하면서 지저대겠죠. 아니 왜 하라는 독도도발은 안 하고 협상질이야 난데없이 너답지 않게 60대 70대가 전쟁에 참전한다니까 무서워서 그래? 아줌마들도 전쟁에 뭐 좀 한다니까 무서워서 그래? 아베야 마음 굳건히 먹고 계속 똥볼 차주면 아베 총리라고 불러줄게. 어차피 한국은 불매운동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협상 중단시키고 하던 대로 혐한 정책 유지하길 부탁할게. 재난당한 국민들 아무리 관심 없어도 그렇지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래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천 영상 하나 클릭해 주시고 유튜버인 체드 테너 채널에서 나온 말인데요. 체드 테너는 자비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우길기 반대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는 처음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노 나치 깃발, 노 우길기란 문구를 광고로 띄우려 했지만 너무 정치적이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길기의 모순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타임스퀘어 광고판에서 우길기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되는데 정치를 개입하지 말자는 올림픽에서는 우길기를 사용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체드 테너는 9월 24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도쿄올림픽 우길기 금지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청원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본과 IOC는 2020년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승인했다. 이 깃발은 많은 아시아 유산과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에게 모욕적이다. 우길기는 끔찍한 잔악행위와 전쟁 범죄를 자행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 깃발은 종종 나치 깃발을 보는 것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국가 간의 단합과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올림픽에 이 깃발이 나올 자격이 없다. 우길기를 사용하면 일본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해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에 반대하고 IOC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청원글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답변의 기준은 10만 명이었고 이번 23일 마감일은 24일 직전에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만 하죠. 한편 같은 날 24일에 일본의 전 총리이자 이번 도쿄올림픽의 조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모리 요시오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구한 한국 측 주장과 관련해 무시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요. BS 후지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IOC에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치의 문제는 올림픽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며 무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IOC 측은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 우길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다면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IOC 측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도쿄올림픽 우길기 금지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무조건 밝혀야 하는 상황에 과연 백악관은 올림픽의 우길기 사용에 대해 우려를 내비칠지 아니면 IOC처럼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바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